예, 글로벌 경제 지표들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 영향력도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표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는 뭐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워낙 뭐 흐름 자체도 그리고 미국 경제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요. 예. 그 지표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면서 의미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5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예. 그런데 일단 5월 고용 지표 말씀드리기 전에 같은 날 나왔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고용 지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네. 월간 지표고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경기 모멘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가장 신속하게, 그러니까 5월치 같으면은 보통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예. 나오니까 고용 지표보다 약간 더 며칠 앞서서 보통 발표되는데 신속하게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물론 미국 경제라는 게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조업 비중은 한 12%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제조업 지수의 움직임이 미국 경제 모멘텀을 잘 보여주고 특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의 어떤 강도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이 ISM 지수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하고 같이 나오는 바람에 예. 좀 묻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갈 만한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듯이 헤드라인 지표라고 하죠. 원래 ISM 제조업 지수 자체는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예상한 것보다 약간 이상으로 반등을 했고 절대 수준은 아직 작년 하반기 이후 연초보다 좀 못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레벨의 높이를 보면은 이 지수가 50을 넘으면은 경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예. 좋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더 높다는 건데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수치가 높은 겁니다. 지금 이제 작년 하반기나 연초에 비해서는 낮지만은 절대 수준은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정도 높이를 계속 유지한 경우는 한 2004년 그러니까 한 14년 전 이후 그동안 한 14년 동안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지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새로 주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예.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한 기업들의 동향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보시다시피 2017년 이후로 아주 60을 한 달 빼놓고는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역시 2003년, 2004년 이 무렵 이후로는 이만큼 높은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사례가 없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들어서 주문 잔고, 예. 수주 잔고 지수가 계속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14년 만에 역시 최고치인데 예. 그동안 기업들이 이제 신규 주문을 계속 많이 받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이게 처리하는데 조금 속도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문이 쌓이고 있다,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경기는 굉장히 뜨거운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평소에는 ISM 제조업 지수 코너에서나 아니면 지표 설명을 해드릴 때 중요하게 짚기도 했습니다만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같이 나온 게 고용 지표기도 했고 고용 지표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좀 기대한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네. 고용 지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선이 이쪽으로 확 집중이 됐고 실제로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예. 앞에서도 저희가 결과치를 잠시 정리는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서프라이즈에 따른 의미와 앞으로의 또 여기에 파생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열기가 고조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기라는 것은 뜨겁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까지 예. 봐야 되겠죠. 그것까지 봤을 때는 여전히 골드락스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좀 따뜻한 골디락스다. 그 중에서도 종전까지는 좀 미지근한 골디락스로 이렇게 이제 둔화되는 듯했는데 예. 다시 좀 따뜻해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는 골디락스고 방향은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방향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시사점이 있는 거죠.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은 그동안 이제 한 2달 동안 월간 일자리 창출 속도가 많이 둔화돼서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5월에 다시 20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예. 앞선 달에 통계도 좀 높여졌고요. 미국 고용 시장이 월간 이제 인구 노동 가능 인구, 성인 인구가 늘어나는 걸 속도를 감안하면은 월간 한 10만 명 정도
고용 창출만 이루어져도 예. 그 현행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실업률이 더 높아지지도 안 하고 낮아지지도 않는데 물론 이제 통계 기준은 좀 다릅니다만은 여전히 미국에서는 월간 한 20만 명 안팎의 예. 그 추세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 자원이 소모돼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실업이 많고 불경기를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빨리 그 노동 시장이 회복돼서 실업자를 빨리 그 일자리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고용 시장은 거의 그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예.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실업자가 있지만은 그 경제에 정말 필요한 그 노동자들은 거의 지금 다 취업해 있는 상태다. 예.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일자리가 계속 고용이 계속 이렇게 빨리 늘어나게 되면은 거의 그 좀 그야말로 과열 상태에 접어드는. 그래서 이미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3.8%로 떨어져서 1969년 이후 최저치가 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또 자랑을 엄청나게 했죠. 네. 이게 실업률이 한 50년 만에 최저치라는 게 굉장히 그 뭐 미국으로선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실업률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 그 고용 시장에 노동 시장에 유휴 노동 자원이 얼마나 남았는가 예. 그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그 정도가 50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는 거죠. 네. 경제가 계속 이렇게 그 움직이려면은 노동력이 더 있어야 되고 예. 노동력이 들어가야 이제 그 팽창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더 투입할 수 있는 그 여유 노동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 월간 20만 명씩 이렇게 계속된다면은 실업률이 더 떨어지고 결국 그 지금 아직 그 지난달 지표에서도 뚜렷하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 미국 인플레이션도 빠른 속도로 뛰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결국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에 가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으니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연준 측에서는 그러니까 인플레와 고용 지표로 계속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뭐 지표 결과만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잠깐 물론 한 하루 이틀 나온 얘기긴 한데 이탈리아에서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뭐 사단이 났었을 그렇습니다. 때 금방 뭐 다시 회복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서라도 달러 강세를 계속 압박할 수는 없으니 금리 인상 속도도 약간은 주춤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만 하루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다시 여기도 잠잠해지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나 이제 진짜 4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 관심사는 올해 그 FOMC가 예고하기를 총 3번 올리기로 했고 아직 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는 했고 예.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한 번 올렸으니까 2번 남은 셈이죠. 예. 최대 관심사는 이게 총 4번으로 늘어나서 남은 그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3번 더 올리는 예. 이런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죠. 이탈리아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만 해도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 나왔지만은 한 50% 정도 그 예. 위로까지 이제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 이상의 그 시장 참여자들이 아무래도 연준이 당초에 예고했던 것보다는 한 번 더 예.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됐었는데 이 50%를 넘었던 확률이 선물 시장에 반영된 그 확률입니다. 이 확률이 이탈리아 사태를 거치면서 반토막이 났던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오른쪽 끝이 그냥 부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반토막 났던 것이 이제 이탈리아가 뭐 대충 봉합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지표가 여전히 강하게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다시 4번 올릴 것 같아라고 이제 그 분위기가 다시 그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한 3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한 이틀, 3일만 더 있으면 다 회복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지금 뭐 물론 이제 앞으로도 그 추세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달러 강세가 그렇게 굉장히 최근 한 거의 2달 동안에 강력하게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제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물론 이제 그게 경제 지표에 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미국 고용 지표 5월에도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달러의 강세에 특히 취약한 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월에도 여전히 그 달러 강세 속에서 제조업이 좋았다 하는 것은 달러 강세 이 정도 달러 강세로는 미국
경기에 이 열기를 식히기에는 좀 역부족 아니냐. 그렇다면은 달러가 더 올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만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뭐 지표,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 달러의 강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좀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속도라면 괜찮은 건데 이게 속도가 너무 가팔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서는 자꾸 위기 얘기 나오는 거고 과열 뭐 이제 버블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슈나 혹은 주체는 어디가 될까에 대해서는 편집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경제가 과열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동안에는 이머징 경제가 좀 과열이 양상이 분명히 나타났었죠. 작년 초부터 뜻밖의 달러 약세가 그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바깥의 경제, 특히 이머징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금리보다는 달러 가치 강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초 이후에 뜻밖의 미국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도 달러는 꾸준히 약세를 보였고 덕분에 이머징에서 부채도 많이 늘고 경기도 많이 띄우고 금리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경제가 특히 이제 경상수지나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좀 취약한 나라들도 경기 부양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달러 강세가 그런 그 과열, 이머징의 과열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그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미국 경제에 열기를 식히는 데에도 달러 강세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달러 강세가 얼마나 파괴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경제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그야말로 완충 역할을 하는 제동 장치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면서 속으로 뭐 연준을 가장 먼저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뭐 미국 정부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신흥국 시장에서의 이런 불확실성들이나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미국 경제 그리고 금리 정책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신흥국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글로벌 시장 짚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신흥 시장은 뭐 들려오는 뉴스 보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신흥국이 뭐 난리가 났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고 막 금리를 갑자기 막 300bp 올려버리니 그리고 막 20% 가까운 인플레이션율이 막 나오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숫자로만 봤을 때 움찔움찔하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6월 뭐 이머징 마켓 위기설이 있다. 저는 뭐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그런 기사들도 한동안 이제 국내에서 유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이머징 마켓이 위기로 갈 만한 상황이다. 위기로 치닫고 있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과열됐던 곳,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환율이 계속 뛰고 있고 사상 최고치로 뛰고 있죠. 경상수지 적자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 근본 배경은 기본적으로 터키 경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성장률이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터키의 이제 통화 가치가 안팎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악순환을 뭐 결국 이제 그 끊는 것을 거부하고 글로벌 그 금융시장이 이제 그 압력을 거슬러서 경기 부양, 뭐 저금리 정책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지난주에 이제 터키 중앙은행이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뭐 이른바 짝퉁 금리를 가지고 긴축을 하는 뭐 신용을 하다가 결국은 본격적인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얻지는 못했지만은 결국은 뭐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움직임이 있었고요. 인도네시아가 결국 이제 금리를 올렸고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곳은 인도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역시 그 대내외 균형이 좀 그 불균형 상태,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되는 이런 상태인데 그동안은 금리를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머징 마켓 총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을 주도를 했고 특히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원유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인도 중앙은행이 물론 금리를 바로 인상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은 어떤 말을 하는지 지금 그 달라진
달러화라든가 유가 환경에서 인도중앙은행이 그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는지 이걸 이제 또 한번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머징의 향연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예. 그 이머징의 향연 덕분에 그 뭐 전 세계가 잘 이렇게 성장해왔던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미국 경기로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뭐 선진국 시장과 이머징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뉴스들의 온도차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난리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듣다 보니까 언제 뭐 기회가 된다면 유동원 이사와 함께 또 편집장님과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좀 잘 통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신흥국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또 소식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